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40대 순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순자산 10억 있어도 가난한 거다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0대라면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듣고 나서도 마음이 좀 불편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숫자만 놓고 보면 10억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40대 순자산은 10억은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10억이면 부족하다, 이제는 중상층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40대 순자산 10억의 실제 위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경제 환경은 과거와 좀 완전히 다르죠. 집값은 크게 올랐고 교육비, 생활비, 물가, 노후 비용은 동시에 급격하게 커진 것 같아요. 그 결과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은 이 구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삶의 안정감을 좌우하는 게 이제는 어떤 순자산 10억, 20억이 아니라 10억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20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 안정감을 좀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순자산 10억이면 가난하다, 뭐 이런 말은 사실 가난한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만큼 10억이 큰 돈은 아니다라는 뜻일 텐데, 어쨌든 이 돈만으로는 인생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신호에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40대 순자산 10억의 현실, 왜 체감상 가난하게 느껴지는지, 같은 10억이라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막연한 비교나 불안 대신 지금 내 자산 상태를 좀 정확히 이해하는 거,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 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억이면 부자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순자산 10억은 명확한 부자의 기준이 맞았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노후 걱정을 덜 수 있었고, 주변에서도 잘 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10억 자산도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흔한 40대 자산 구조를 좀 보면 순자산 10억 중 7, 8억이 실거주 아파트에 많이 묶여 있고요. 나머지가 예적금이나 소액 투자 자산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산은 충분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문제가 하나씩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소득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멈추는 순간 자산이 있음에도 생활은 바로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 10억을 보유하고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지출의 정점에 있는 세대라는 점입니다. 바로 40대가요. 40대는 아이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는 이제 나이대이고, 주택대출 상환 부담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동시에 노후 준비까지 시작해야 하는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즉 가장 많이 벌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나가는 구간이기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다면 순자산 10억은 심리적으로 여유 자산이 아니라 지켜야 할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40대 순자산 10억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돈의 액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나를 대신에 일해주지 않는 구조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산이 늘어나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정이나 체감이 아니라 통계로 보면 40대 순자산 10억의 위치는 명확해지는데요. 국내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보면 40대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4억에서 5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절반 이상의 40대는 순자산이 5억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10억은 엄청난 상위권은 맞죠. 대략적으로 보면 40대 순자산 10억은 상위 30% 내외라고 하고요. 15억 이상부터가 상위 10% 정도 구간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통계상으로는 상위권이 맞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이 실거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면 체감 생활 수준은 통계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즉 숫자로 보면 10억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구조라면 상위 30%의 자산가도 중산층 수준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간극이 바로 40대 순자산 10억이면 가난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나 매체에서 50억 자산가라는 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막 부자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산가는 생각보다 대출 레버리지도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 그들 또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반면 50억 자산가가 아니라 50억 현금 보유가라면 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이건 말 그대로 현금으로 50억을 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돈이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죠, 자산가보다는. 그럼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50억 자산가도 갖고 있는 그 뭐 샀던 건물 대출 레버리지 아무리 높여서 사는 건물이더라도 팔면 또 올랐으면 충분히 돈 번 건데요. 그건 절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만 만약 가격이 또 안 올랐다면 그동안 내왔던 세금이나 대출 원리금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당장 팔면 또 손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못 팔고 있는 경우도 많죠. 때문에 건물이나 뭐 상가 이런 걸 자산을 살 때에도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뉴스나 매체 어떤 인플루언서들 뭐 이런 걸 볼 때 너무 현금 액수에 꽂혀서 보게 된단 말이죠. 자산가 얼마, 뭐 100억 자산가. 물론 뭐 100억 자산이 그냥 있는 건 아니겠지만 꼭 그 100억에 꽂혀서만 볼 게 아니다. 분명히 자산인 만큼 대출 레버리지도 많다. 뭐 간단한 자산가들도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경매에 나올 자산가들도 많기 때문에 자산가와 현금가는 분명히 분리해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순자산 10억의 진짜 문제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라는 거죠. 같은 10억의 자산가더라도 이 A 유형과 B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10억을 모두 100% 실거주 10억으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현금 흐름은 거의 없고요. 대신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실거주 6억에 금융자산 4억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E는 또 계속 이 금융자산을 굴려서 월 150에서 25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현금 흐름이 있고 이 사람은 실거주에 100% 들어가는 바람에 10억 자산가이긴 하지만 사실 현금 흐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체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A 유형이 아니라 B 유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똑같이 뭐 40대니까 중소기업 뭐 사장이 아니다. 그냥 월급쟁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이 A 유형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들어오는 돈이 없고,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현금 흐름이 그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같은 10억 자산가더라도 안정감이 체감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후 대비하는 이 리스크도 당연히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보다는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40대 자산관리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자산이 매달 얼마를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순자산 10억을 불안한 숫자로 만들지 버틸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대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내 자산 중 얼마가 묶여있는 자산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 대표적이겠죠. 실거주 부동산 비중 80% 이상,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대부분 구조라면 순자산 10억이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40대라면 최소한 금융, 현금성 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이 멈췄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질문을 하면 지금 소득이 끊기면 나는 몇 개월로 버틸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6개월 이하다라고 한다면 매우 좀 위험하고요. 1에서 2년이다 버틸 수 있다면 이게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3년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비교적 그래도 안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10억이라도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자산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40대 자산 관리의 핵심은 소득 공백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당장 직장을 관두더라도 얼마나 버틸 수 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지금 현재 보유하거나 아니면 굴리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이 보이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건 조금 노후 대비 관점이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배당이자 임대 같은 보조 현금 흐름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40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대신에 지금 구조를 잡지 않으면 늦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순자산 10억은 여전히 불안자산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산이 늘어나도 불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대 순자산 10억을 두고 부족하다 가난하다 말이 나오는 이유는 목표 설정이 여전히 금액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40대에게 필요한 목표는 얼마를 더 모을까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랍니다. 현실적으로 40대는 소득이 정점에 가까운 시기이면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산 목표를 단순히 20억만 모으기, 30억 모으기, 만들기 이렇게 잡아버리면 목표를 위험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40대의 좀 현실적인 목표는 자산 늘어나면 좋지만 자산 총액을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그러니까 생존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40대라면 최소한 금융자산을 통해 일부라도 유연한 자산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유연한 자산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월 단위의 현금 흐름을 가시화하는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배당, 이자, 임대 등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꼭 순자산 10억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금액이 낮아도 월 매달 무엇인가로 인해서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는 이것을 느껴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소득이 줄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완전한 은퇴가 아니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이 40대 자산 관리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40대의 현실적인 목표는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덜 불안하게 사는 구조를 만드는 거다. 이 목표가 분명해질수록 일반적인 40대도 순자산 10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순자산 10억 결코 쉬운 숫자가 아니고 가난한 숫자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이 금액이 인생을 자동으로 책임져 주던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산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어주느냐일 겁니다. 같은 10억이더라도 현금 흐름이 보이면 안정감을 좀 느끼는 거고요. 모두 묶여있다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를 더 가져야 할까가 아니라 지금 내 자산은 나를 대신해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대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40대는 아직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구조를 점검하고 방향을 좀 잡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점검하고 방향을 잡는다면 순자산 10억은 불안의 기준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출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교하는 것 대신에 구조를 보십시오. 금액 대신에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40대 순자산이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달리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